건물의 입구에는 신문사 이름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있고 출입문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옆에는 조그만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일간지를 보면 스파이더맨에게 좋은 기사를 써주진 않네요. 불쌍한 스파이더맨, 약간 나랑 비슷해. 제 스타일이다. 안녕하세요, 블럭 도사 꾸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레고는 스파이더맨 영화를 한 번이라도 보셨다면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레고 뷰글 신문사 되겠습니다. 데일리 뷰글은 만화 스파이더맨에서 주인공 피터 파커가 일하는 신문사 건물인데요. 올해 초에 대형 제품으로 출시된다는 루머가 있다가 얼마 전 레고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이미지가 공개됐고 바로 다음날 제품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뷰글 신문사는 2003년에도 레고 제품으로 출시된 적이 있었는데 사실 평이 그다지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블 슈퍼히어로 레고들에 들어있는 피규어는 인기가 항상 많았지만 함께 들어있는 건물이나 이동수단들의 퀄리티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레고에서 대형으로 출시된 마블 제품들은 어벤져스의 항공모함 헬리캐리어나 헐크와 맞짱 뜰 수 있는 아이언맨의 헐크버스터 같은 탑승수단이 전부였는데 처음으로 건물 형태가 출시됐습니다. 부품수는 3,772개, 가격은 41만 9,900원으로 빨간색 간판이 인상적인 회색 빌딩 모양이에요. 우리나라는 5월 26일 VIP 대상으로 선출시가 되었고 6월 1일 공식 발매가 됐습니다. 피규어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와, 이게 다 몇 개야? 25개의 피규어는 저를 놀래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건물을 한번 살펴볼게요. 와, 진짜 건물 높이가 이게 몇 센티미터일까요, 여러분들? 자, 말 나온 김에 자로 한번 실제로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82cm입니다. 이 정도면 지금껏 나온 레고 건물 중에서 가장 큰 높이를 자랑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건물을 위쪽부터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상에 있는 데일리 뷰글 메인 간판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데요. 타일 브릭을 사용해서 글자를 만드는 것부터 중간에 나팔까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길게 뻗은 안테나가 건물의 높이를 올리는데 큰 기여를 한 것 같아 보이네요. 심지어 게임에서 나오는 건물에는 안테나와 물탱크가 없어요. 아마 그런데 이 이미지를 참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 물탱크 뒷부분에는 이렇게 마일스와 그린 고블린의 그런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고요. 건물의 앞쪽 창문은 이렇게 열 수가 있습니다. 각 층의 분리도 가능하고요. 자, 먼저 4층입니다. 4층에는 편집장실이 있는데요. 각종 서류가 쌓인 책상에 뒤로는 트로피도 보이고요. 이 모니터 화면을 보면 피터 파커의 메일로 제이 조나 제임슨의 명대사인 You are fired! 넌 해고야도 볼 수 있습니다. 편집장실 옆으로는 비서 데스크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 화면에는 에디에게서 온 99건의 부재중 전화가 보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급했으면 부재중 통화가 99통화가 찍혀 있는 걸까요? 설마 1541 콜렉트 콜로 전화를 건 거는 아닐 거예요. 진짜로요. 고층 건물답게 엘리베이터도 있는데요. 움직이는 기믹은 따로 들어있진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옆에는 TV가 설치되어 있어서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 고블린이 글라이더를 타고 유리창을 깨고 나가는 연출이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연출이 좀 그럴싸하죠? 이 볼 조인트 부품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각도로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자, 3층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3층은 이 피터 파커의 사무실인데요. 여기는 스파이더맨 사진이 걸려 있고요. 사무실 입구에 쌓여있는 이 캐비넷과 박스 같은 걸 봐선 아까 그 편집장님의 메일에서 본 것처럼 약간 좀 해고당했나봐요. 너무 슬프다. 이 카메라 옆에 피자 박스는 영화 스파이더맨2에서 스파이더맨이 피자 배달하는 장면을 오마주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엘리베이터 앞에는 복사기가 하나 놓여져 있고요. 정말 이런 깨알 디테일, 약간 그 작은 가구를 레고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그런 제품인 것 같네요. 2층 외부에는 커다란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왼쪽에는 노만 오스본의 시장 출마 소식과 아까 4층에 뉴스에도 나왔던 커트 코너스, 마일스 워렌, 스칼렛 스파이더가 인터뷰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약간 옆에는 빌런들이 모여서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것일까요? 자, 2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기자들이 일하는 공간이네요. 각종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직업이다 보니 책상과 주변이 좀 지저분합니다. 조그맣게 탕비 시설도 있고 정수기도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기둥에는 TV가 4방향으로 설치되어 있고요. 벽에는 각종 스파이더맨의 이스터 에그들이 붙어 있습니다. 닥터 옥토퍼스 기사라든지 그린 고블린 소식도 보이고요. 멀리서 찍힌 스파이더맨과 일렉트로도 보이네요. 깨알 같은 이야기들이 이런 작은 부품 하나하나에 들어있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닥에 쌓인 신문에는 머독, 데어데블도 보이네요. 건물의 입구에는 신문사 이름이 이렇게 스티커로 붙어 있고 출입문은 이렇게 손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의 옆에는 조그만 신문 가판대가 있는데요. 가장 앞에 있는 일간지를 보면 스파이더맨에게 좋은 기사를 써주진 않네요. 불쌍한 스파이더맨, 약간 나랑 비슷해. 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안을 보면 뉴욕 엽서와 데어데블의 숙적인 킹핀의 잡지가 보입니다. 신문 타일은 다행히 스티커가 아니네요. 1층에는 대기실 의자와 기다리는 동안 볼 수 있는 신문이 잘 배치되어 있고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빨간색 음료 자판기입니다. 음료가 실제로 나오거나 하는 기믹은 없지만 피겨 스케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1층에서 위층으로 가기 위해선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보안 검색대는 있지만 보안팀 피규어는 하나도 없는 게 조금은 아쉬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빌런들의 공격에 벌써 당해버린 건 아닐까요? 벽에는 뷰글의 역사를 알 수 있는 신문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 옆에 커다란 모니터의 뉴스에는 블레이드의 적 모비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의 옆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화재 시 사용하는 빨간색 이상 사다리예요. 아랫부분을 이렇게 접었다 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게 옥상까지 쭈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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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부서진 벽이 있는데 이곳을 당기면 벽 사이로 1층 내부를 볼 수 있습니다. 어우, 옥토퍼스 역시 힘이 세. 아주 힘이 세. 건물 옆에는 이렇게 기존 모듈러 건물들과 연결할 수 있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데일리 뷰글의 연결 부품은 건물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건물과는 떨어져 있어서 고정이 좀 약한 걸 볼 수 있네요. 모듈러 건물 중 제일 큰 높이를 자랑하는 시청 건물인데요. 이렇게 옆으로 붙여도 진짜 상대가 되지 않네요. 건물 뒤에서 먼저 눈에 띄는 건 편집장에 화가 난 얼굴이 보이는 전광판이 있네요. 바로 위에 환기구는 비둘기 둥지가 깨알같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중간쯤에는 직원들이 바람 쐴 수 있게 작은 발코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문이 해고당한 피터의 사무실이 있는 3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부분과는 달리 뒷부분은 바닥 타일도 좀 많이 손상되어 있고 약간 뒷골목 느낌이 나는 그런 표현들이 잘 되어 있고요. 뒷문 위에는 조명도 설치되어 있고 환기구에는 이렇게 비둘기도 한 마리 보이네요. 뒷문을 자세히 보면 그린 고블린 마크와 에디 was here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에디는 베놈의 인간일적 이름이죠. 쓰레기통도 있는데 이렇게 열어보면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 것 같은 약간 핫도그와 깡통들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거미줄로 가려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 거미줄을 올리면 피터가 숨겨놓은 가방이 나오게 됩니다. 영화상에서 그 피터가 스파이더맨 변신하기 전에 가방을 벗어 던지고 숨겨놓는 그런 작은 사물함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자, 레고에서도 유명한 제품들이죠. 디즈니 성과 레고 닌자고 시티 정원 제품입니다. 이 제품들보다 훨씬 더 높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 성이랑 거의 높이가 지금 비슷한데 요거 블럭 몇 개 차이 요 정도가 더 높아서 아무래도 근래에 나온 제품들 중 가장 높은 제품이 될 것 같네요. 와, 보이시죠? 진짜 높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렇다면 피규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파이더맨이에요. 스파이더맨 피규어는 이전에 나왔던 스파이더맨들과 똑같을 줄 알았는데요. 2020년에 나왔던 그 피규어 다리와 2021년 상반신이 반반 섞여 있는 것 같네요. 레고 좀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눈에 알아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가 이렇게 피규어로 들어있습니다. 자, 다음 데어데블이에요. 붉은색의 악마 코스튬이 인상적인 마블의 히어로죠. 레고로는 이 제품에서 첫 등장하는 피규어죠. 이 부분을 빼고는 전부 빨강색으로 되어 있네요. 머리 부분의 뿔은 블랙팬서 피규어의 머리 부분을 뒤집어서 표현한 것 같은데요. 가슴 부분의 이니셜도 상당히 꽤 잘 나왔어요. 데어데블의 무기인 몽둥이도 하나 들고 다니네요. 마블의 다크 히어로 퍼니셔. 역시 레고로는 이번이 처음 등장하는 피규어예요. 가슴에 퍼니셔의 심볼인 해골 문양도 잘 표현되어 있고요. 다른 히어로처럼 특별한 능력이 없는 대신 무기를 아주 잘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총기류로 무정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은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얼굴은 누구한테 맞은 건지 반창고가 보이네요. 퍼니셔는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스파이더맨과는 뗄 수 없는 캐릭터죠. 만화에서는 이렇게 3명 같이 활동한 적도 있더라고요. 흡혈귀 사냥꾼인 블레이드는 영화로 먼저 접해서 처음엔 왜 이 제품에 들어있나 했었는데 마블 캐릭터였네요 이게.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에서 블레이드가 등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제품에 나온 게 아닐까 싶네요. 특유의 검정 코트와 주로 사용하는 무기인 검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머리가 대머리가 된 것은 일본 애니메이션 버전을 참고한 것 같아 보이네요. 마블 제품에서 오랜만에 등장하는 엑스맨 멤버입니다. 이름 그대로 불 능력을 사용해서인지 이렇게 불 파츠들이 많이 있어요. 파이어스타도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처음 등장해서 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파이어스타를 보니 약간 정상결전에서 죽은 에이스가 생각나네요. 역시 원피스는 에이스의 확건 보는 맛에 보는 스파이더맨과는 연인과 악당 사이를 오가는 캐릭터 블랙캣입니다. 약간 배트맨과 캐두먼 같은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백발의 긴 머리와 검정색 수트, 흰색 모피까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마일스 모랄레스, 붉은색 후드가 특징인데요. 안타깝게도 작은 맥로봇 제품에 들어있는 피규어와 동일한 피규어입니다. 다음은 고스트 스파이더, 그웬 스테이시, 스파이더햄 피규어예요. 이 3명은 스파이더맨 뉴 유니버스에서 나왔던 캐릭터들이죠. 다들 한두 번씩 레고 제품으로 나왔던 캐릭터들이라서 특별히 바뀐 건 없어 보이네요. 올해 초 나왔던 76174 제품과
동일한 피규어네요. 고스트 스파이더의 변신 전 모습인 그웬 피규어도 들어있습니다. 이 친구 처음 나온 피규어인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작년에 나왔던 베놈사우루스 제품에도 들어있던 그 피규어였습니다. 스파이더맨 Z에 들어있던 느와르 피규어도 포함시켜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조금은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샌드맨의 경우는 이렇게 하반신에 모래 파츠와 결합시켜서 도로 바닥에 모래 폭풍에 빨려 들어가는 연출을 할 수가 있네요. 옥토퍼스 박사의 경우 피규어 상체는 이전 제품과 별로 달라진 게 없지만 이렇게 기계 팔 부분이 신형 브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기계 팔들과 비교해보면 이번 팔이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하네요. 미스테리오는 가장 최근에 영화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빌런이라 그런지 많은 스파이더맨 제품에서 보이고 있는 그 미스테리오 피규어가 맞습니다. 자, 다음은 그린 고블린인데요. 스파이더맨 영화 1 보면서 충격받았던 그 녀석입니다. 7617호 스파이더맨 연구소에 들어있던 피규어와 동일하고요. 베놈 피규어도 스파이더맨만큼 많은 제품에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맨 최강 최악의 빌런인 카니지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뒤에 촉수 부분이 이전 제품보단 좀 간단하고 날카롭게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빌런 피규어들이 대부분 이미 출시되어 있는 레고 세트와 동일해서 나는 스파이더맨 피규어를 꼭 모아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빌런 컬렉팅을 달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크레이븐 더 헌터나 벌처, 일렉트로 같은 이미 출시되었던 제품의 빌런들도 같이 들어있었다면 스파이더맨의 빌런 집단인 시니스터 6도 재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으로 다가오네요. 신문사 건물이니까 약간 신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신문사 데일리 뷰글의 편집장으로 스파이더맨에게 안 좋은 기사를 쓰는 걸로 유명하죠. 얼굴은 양면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다른 얼굴에는 스파이더맨도 실었는지 거미줄로 입을 막아놨네요. 그리고 그 외 직원들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스파이더맨의 소중한 가족인 메이 숙모나 그리고 택시기사 피규어가 들어있네요. 건물뿐만 아니라 이 세트엔 차량이 2대가 들어있는데요. 뉴욕 감성 물씬 풍기는 노란 택시가 한 대 들어있고요. 차량에 문이 없어서 이렇게 지붕을 열어서 피규어를 태웠다 내렸다 할 수 있습니다. 약간 뒤에 좀 남는 공간이 있는 거 보니까 운전기사와 손님까지 해서 2명 정도는 태울 수 있게 되어 있네요. 택시 번호판이 AFA 001호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스파이더맨이 처음으로 등장한 만화가 어메이징 판타지 15호인데 그걸 이렇게 이스터에그로 넣어놨습니다. 나머지 차량 한 대는 스파이더 모빌이에요. 빌딩 사이를 거미줄로 날아다니는 스파이더맨이 왜 차가 필요한지 정말 모르겠는데 늘 레고에서는 스파이더맨이 차를 타고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원작 만화에서 이렇게 타고 나왔더라고요. 그 만화에서는 2인승이지만 레고로는 스파이더맨 혼자 타기도 좀 좁아 보이네요. 그동안 스파이더맨 제품을 한 가지도 사지 않았더라면 이 제품 하나만 사면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스파이더맨 종합 선물 세트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블의 역대급 레고 뷰글 신문사, 꾸러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사람의 블록 덕후가 생긴다면 성공! 꾹! 빠이!